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합니다. 야외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밖에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작업하는 소리가 너무 소음이 클 것 같아서요. 부득이하게 실내 촬영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삼, 안녕하세요. 춘삼입니다. 오늘은 제가 캠핑장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준비를 안 하면 캠핑장 영업 자체도 못하고요. 심지어는 된다 하더라도 100% 망합니다. 99%도 아니에요. 무조건 망해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캠핑장 창업 시에 정말 이게 도시에서 귀농귀촌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캠핑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집을 질 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캠핑장뿐만 아니라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땅이 혹은 지금 내가 창업할 캠핑장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자, 대부분 캠핑장들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수도를 사용하는 것도 있죠. 이제 시 같은 경우는 이 수도 시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요. 지하수를 파는 비용은 약 900만원 정도 합니다. 뭐 싼 곳을 찾으면 800만원 정도도 하기도 하고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천군에 있는 업체들 기준이고요. 지하수 업체가 이 수맥도 찾아요. 수맥이 없으면 지하수 공사 자체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맥을 먼저 보지 않고 땅부터 사는 분들이 있죠. 와, 이 땅 이쁘다 하고서 거기서 수맥을 못 찾아서 물줄기가 없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파져요.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도 안 하고 일단 덜컥 땅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 살면서 그리고 홍천에서 간혹 보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되팔아야 돼요. 어떤 사람한테? 수맥을 찾을 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 짓기도 힘들어요. 물이 안 나오는데 무슨 농사를 져요. 그런 땅은 정말 값어치도 없을 뿐더러 하면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캠핑장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 지하수 업체를 섭외를 해서 여기에 물이 매장이 얼마큼 돼 있는지 양이, 그리고 이 물량 가지고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고 바로 캠핑장부터 만들겠다라고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샤워가 뿐만 아니라 음식 자체를 못해요. 손님들이 죽어도 안 옵니다. 물이 없는 캠핑장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작업 반드시 하세요. 꼭 무조건. 땅을 사셨던 내 땅이든 무조건 지하수 업체를 섭외해서 수맥부터 찾으십시오. 수맥, 그리고 물량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물량 가지고 물량이 적은데 캠핑장 했다가 막 흙탕물 올라오기 시작하면 손님들 난리 나겠죠. 물량을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하수 업체가 만약에 이곳에 물량이 얼마큼 있고 여기에는 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팠는데 물이 안 나왔다. 그러면 지하수 업체가 땅값을 물어주진 않지만 지하수 공사 비용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지하수 업체들의 공통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요. 나무예요, 나무. 내가 캠핑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에 나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무가 없는 땅에는요, 반드시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왜 나무를 심어야 하냐면요. 이 캠핑이 6월 초만 돼도 더워요. 낮에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데 나무 그늘이 없으면 아무리 타프를 큰 걸 쳐도 너무 더워요. 나무 그늘과 타프 그늘은 확실히 완벽하게 다릅니다. 나무 그늘 밑에 타프를 치면 더 시원하겠지만 나무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타프를 치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그런 캠핑장들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좋은 캠핑장들이, 시원한 캠핑장들이 예약이 꽉 찼기 때문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캠핑장들, 나무 없는 캠핑장들도 됐어요, 잘. 근데 올해는 그런 캠핑장도 지금 붐이죠.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객실이나 뭐 호텔, 펜션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썼던 걸 내가 또 써야 되지만 캠핑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장비만 쓰는 거고 또 자연이 이렇게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바이러스가 나한테 침투하겠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마스크만 잘 쓰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캠핑 인구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국내 캠핑장은 정말 많지 않죠. 물론 많긴 해요. 많긴 하지만 그만큼 수요가 또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규모 캠핑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지금 내년부터 빠르게 해야 될 거예요. 자, 왜 캠핑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캠핑 장비를 계속 사고 있거든요. 캠핑 장비가 지금 온라인몰에서 엄청나게 진짜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캠핑 회사들은 대박이 나고 있어요. 이게 캠핑 장비를 사면 사람들이 이 장비 가지고 캠핑을 가겠습니까? 펜션을 가겠습니까? 당연히 10번 놀러 갈 거 7번을 캠핑을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캠핑장이 비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정말 소액의 차이거든요. 뭐 소액이어봐도 그래도 뭐 50만원, 100만원 차이겠지만, 정화조를요, 그 정화조 통 들어가는 거 좀 아끼려고 작은 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화조가 대부분 어디로 빠져나가죠? 땅속으로 매립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 하천으로 뺍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여름 성수기라든지 사람이 꽉 찼을 때는요, 이 정화조 가동률이 엄청 계속 돌아가겠죠. 정화조 뭐예요? 내가 씻은 물, 샤워물, 음식물, 국물, 대변, 소변, 이거 다 정화조가 걸러주잖아요. 정화조가 용량이 작으면 한계가 와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악취가 바람이 캠핑장 쪽으로 불어버리는 순간 캠핑장이 진짜 똥냄새로 다 덮여버려요. 그러면 캠핑을 오시는 분들은 정화조라는 시스템을 잘 모르시겠지만 캠핑장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오겠죠. 다음부터는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큰 걸 묻으셔야 돼요. 저는 캠핑장 7개 급밖에 없지만 25톤짜리를 묻었거든요. 25톤짜리면은 거의 한 5, 6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화조 크기일 거예요. 일반적 가정용으로 정화조가 제가 알기로 3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하지만 정화조는 되도록이면 큰 거 묻으세요. 어차피 장비 들어오는 값은 똑같고요. 인력 들어가는 것도 고작 그거 차이 안 나요. 한번 크게 묻으면 청소 정화조비 한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70만원씩 나간다고. 용량 작은 거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똥차 계속 불러야 돼요. 똥차를. 왜? 냄새나니까 똥이 넘쳐나는 걸요, 정화조에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하신다 생각하시면 딱 25톤에서 좀 더 큰 게 있으면 더 큰 거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꼭 반드시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캠핑장을 조성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캠핑장 창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캠핑장 운영하는 거 영상에 대해서 더 계속 생각나는 거 있을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전라남도 나주에 이제 캠핑장 컨설팅을 해드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나주점에 이제 제가 부지를 보고 그 환경을 보고 이제 화장실 위치서부터 데크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캠핑장 운영의 동선들을 다 만들어주고 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약에 나주 가서 새로 캠핑장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영상 촬영에 응해주시면 이제 같이 찍게 되는 거고, 아니면 제가 얼굴은 공개하지 않고 목소리만 나갈 수 있고, 또 지금 제가 캠핑장 부지를 하려는 지역을 저도 처음 가보는 거긴 하지만 한번 영상을 찍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영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제가 6년 전에 허가를 냈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청 담당자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가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했더라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법적인 문제를 먼저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춘삼